한때 부푼 꿈을 꿨던 곳. 혜진 씨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악몽으로 가득한 장소가 됐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4년 혜진 씨는 4억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상황이었다는데요. 아들 둘을 정말 잘 키워내야 돼. 응? 아빠는 없어도 내가 아빠 역할까지 더 잘할 수 있어. 이 마음 하나로 어떻게든 뒷바라지 잘해줘야지. 이 마음 하나. 그러려면 돈은 기본이야. 내가 경제력도 당연히 돼야 돼. 오로지 그거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의 조언을 얻던 중 한 남자를 알게 됐다는 혜진 씨. 그는 같은 지역의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본인은 부동산 투자 법인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대단한 부동산 투자 사업가다. 저한테 100억대 부자 만들어주겠대요. 대신 조건이 있었답니다. 나한테 네 명의로 대출을 좀 받자. 내가 땅을 옥석을 가린다. 하루에 몇백 개의 땅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네 대출금 가지고 내가 그까짓 거 몇백억대 재벌 만들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도 이제 대출을 갖다가 벌써 한 4억이 막 아유, 안 돼요, 이런 거는. 혜진 씨에게 대출 4억을 받게 했다는 신 씨. 그 4억으로 토지를 매매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또 신 씨는 젊은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혜진 씨가 대단하다며 부동산 중개 업무도 같이 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혼자서 애들을 챙기고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딱 보이니까 부자를 만들어 주겠대요. 그럼 차라리 자기가 보람이겠대요. 신 씨의 회사에서 중개인 보조 업무도 하게 됐다는 혜진 씨.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투자 수익은 거의 없었답니다. 신 씨는 혜진 씨를 데리고 다니며 수없이 많은 토지들만 보여주었다는데요. 급여도 안 주고 그 수익금도 하나 못 받았죠. 그렇게 준다 하면 나중에 확실하게 정산해주겠다면서 펜션 부지를 하나 끝내주는 걸 잡았다는 거예요. 글램핑 부지래요. 이 물건이 이제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3억 5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억 3천만 원을 다 대출을. 아이고. 좋은 토지를 매입해 주길 바라며 2년 동안 총 7억 3천만 원을 대출해줬다는 혜진 씨. 하지만 돌아오는 수익은 계속 없었답니다. 신 씨는 어디에 투자한 걸까? 신 씨가 혜진 씨 명의로 매입한 토지는 총 10곳. 하지만 한 곳 빼고는 전부 다시 되팔았다는데요. 게다가 혜진 씨는 자기 명의의 땅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도 몰랐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저는 이 땅이 팔릴 때 땅 주인을 본 적도 없이 제 대신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땅이 팔리고 돈이 땅에 대한 매수금이라던가 그 돈이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잠적을 했고. 신 씨가 혜진 씨와 동행해 매입한 토지는 이 농장 인근 부지가 유일하다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요. 네. 여기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네 명의 땅을 사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던 땅 중에 하나인데 이 땅에 트램이 지나가고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보상이 나올 땅이라고. 신 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계약했다는 혜진 씨. 하지만 신 씨는 땅이 개발되기 전에 다시 팔았답니다. 현재 이 토지의 소유주들은 왜 이 땅을 매입한 걸까? 거기 일대가 여기 다 맹지니까 이건 거래가 안 되는 땅이에요. 다. 그린벨트보다 더 그러니까 도로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잖아요. 그러네요. 예. 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우리 땅하고 붙어있으니까 저희가 매입을 한 거였을 거예요. 거기가 땅값을 쳐주기도 힘든 되게 오래된 땅이 대부분이 뭐 10만 원, 20만 원. 그냥 농사밖에 못 짓고 다시 증축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한다고 지붕도 못 고치는 땅이에요. 그냥 집을 있어도 새로 짓지는 아예 못하고. 애초에 개발하기 어려워 비싸게 팔 수 없는 농지를 매입했었던 신 씨. 게다가 이 토지를 매매하며 얻은 수익금도 주지 않았답니다. 아, 참네. 이 땅에 대한 매수금을 저한테 제 통장에 한꺼번에 입금을 했는데 빚 갚아야 되니까 당장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해서 입금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7,8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신 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혜진 씨. 그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MBC 까불지 말고 진짜 안 돼. 매수매도 할 때 다 당연한 거지. 매수형 농담 같은 경우에도 주장이 다 자기는 몰랐다. 사인하고 사람들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 그러냐 자기가
매드 인감을 빼가지고 법무사 당연히 받지. 그분의 주장 중에 하나는 또 그리고 약속을 했다. 수익금을 수익금 내가 존재 안 되는 당신이 알아? 아니 그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 하냐고. 진짜 열받아요. 어디 그만합시다. 신 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혜진 씨의 오빠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 분기마다 수익을 내주겠다고 똑같이 말한 거네요. 네. 매수한 토지를 되팔아서 수익을 만들어줄 테니까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또 했나 보네요. 1년 동안 10번에 걸쳐 갖고 있던 현금과 신용대출금 11억 5천만 원을 신 씨에게 전달했답니다. 신 씨는 그에게도 비싸게 되팔 수 있는 농지를 소개했다는데요. 혜진 씨 오빠 명의로 수백 평씩 10곳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혜진 씨 오빠 대신 어머니가 해당 토지들을 관리했다는데요. 축사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비가 오고 하면 얼마나 그 막 돼지 냄새하고 군사 지역이라 그 살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드님이 사신 땅이 군사 지역이에요. 예, 예. 이런저거 연못에 아들이 서울이 그렇게 모르니까 평당 10만 원도 안 가는 땅을 갖다가 그렇게 준 거예요. 토지 모두 수익을 내기 어려운 땅이었다고 해요. 현재 신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혜진 씨의 오빠. 그런데 입건조차 안 됐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니 뭐 경찰 조사에서 입건이 안 되잖아요. 입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한들 뭐 의미가 있냐 하는 거지. 피해를 본 건 있지만 법적으로 그게 뭐 입건이 안 된다고 하니 그 아예 투자금 회수를 못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해서 못 하고 있어요. 뭐 근데 해수 일수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근데 어쨌든 부동산이 내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뭐 팔아가지고 뭐 정리를 하든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떠들고 한들 문제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혜진 씨는 현재 상황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수익금이 정상 안 되면 너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저를 끌고 가서 매도인 인감도 본인들 갖다가 매매 계약서도 본인들 썼는데 수익금 정상 1원 한 푼 없이 다 모두 몰래 팔고 그들이 다 수익금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의견서랑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조차가 아예 없어요. 뒤늦게 자신의 명의로 거래된 토지 등기들을 살펴봤답니다. 신 씨는 토지를 매입한 후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반년이 지나면 전부 되팔았다는데요. 이상하네. 전문가는 이를 어떻게 볼까? 토지를 이렇게 한 달 만에 사고 파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땅 6개월 안에 팔아도 되게 빨리 팔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빨리 팔릴 땅인가요? 전인데? 근데 등기 보면 거의 그러니까 2, 3%밖에 안 올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의심은 좀 있죠. 거기다가 한두 달 사고 한두 달 뒤에 매수인까지 바로 찾은 거잖아요. 이런 땅들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혜진 씨가 신 씨를 만나 토지를 매입한 건 2016년. 사기죄로 그를 고소한 건 2022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받은 대출금 때문에 채무에 시달렸다는 혜진 씨. 거액의 대출금이 그 사람 손에 다 들어가서 채무가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됐을 때 그거 안 갚으면 저는 진짜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길 그런 위기에 처할 때 그걸 가지고 계속 협박을 했었어요. 신 씨는 혜진 씨에게 수시로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영상통화로 전화가 수시로 왔어요. 네 얼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아, 경악스러운데요, 정말. 신 씨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이 털을 눌러야 된다. 여기 사람이 뼈가 나온다. 6.25 때 대학살 부지를 너가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재물처럼 이 털을 네가 눌러줘야 된다고. 그 잠깐이면 된다고 하면서 이 땅 보상 잘 받아야 너도 이 대출금도 받고 다 좋지 않냐. 제가 너무 싫다고 거부를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폭행을 하면서 당시 상황을 들었던 현장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사 관계로 만나게 된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를 여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 8월경 동 먼지 현장에서 고성방가와 여자 비명소리에 제가 4층에 올라갔더니 울먹이며 소장님 저 사람이 남녀관계를 왜 거부하고 해주지 않느냐며 우산을 가지고 폭행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신 씨의 만행을 목격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대출금이랑 싹 다 정산해주겠다고 집에 와서 제 뒤에 붙어가지고 내가 막 싫다고 막 이렇게 막 버둥거리고 있고 이런 걸 애가 다 봤어요. 작은 애들도 있었어요. 어머. 아이고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었을까요?
싱글맘 혜진 씨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해왔다는 부동산 사업가 신 씨. 그는 자신도 혼자 산다고 했답니다. 나는 혼자 산다. 애들은 일본에 유학 가 있다. 아들이 둘인데 나는 혼자 된 지 오래됐다. 혜진 씨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선심 쓰듯 선물을 보내곤 했다는데요. 내가 용돈도 줄게. 너 공부도 하지 마. 응? 내가 다 너 회사 만들어가지고 너 해줄게. 마치 대단한 자기가 능력이나 있는 사람이냐. 애들한테 마치 자기가 기다리 아저씨인 것처럼. 현재 고등학생인 혜진 씨의 아들이 기억하는 신 씨는 어떤 사람일까? 힘들긴 하겠지만 상황 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은. 처음 봤을 때 굴비를 사줬다길래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냥 굴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엄마의 지인이자 친절한 신 씨를 처음에는 잘 따랐다는 아이들. 하지만 그에 대한 좋은 인상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아저씨가 엄마가 자꾸 싫다고 불쾌하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다리 만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냥 불쾌하긴 했어요. 아 진짜로 좀 때리고 싶었어요. 많이 좀 패고 싶었고 좀 짜증이 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기억하는 신 씨의 악행은 더 있었습니다. 신 씨가 혜진 씨 첫째 아들을 폭행을 했네요. 혜진 씨의 큰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아저씨 화나가지고 얼굴 때리면서 눕혀갖고 막 하면서 막 때렸죠. 혜진 씨가 신 씨와 다투는 걸 듣고 큰아들이 말리자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니까 정신과 이런 데 좀 다니고 약도 먹고 방황하고. 신 씨가 두려웠다는 혜진 씨. 뒤늦게 신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답니다. 그런데 기소 의견 송치가 됐다가 검찰이 불기소한 거죠. 그래놓고 그 여자가 그냥 사문서 위조로 신고했다. 이거 무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녀는 왜 무고죄로 기소된 걸까? 그 이유를 담당 경찰서에 문의했다는데요. 제 기억에 대부분 이미 토지 명의가 선생님이 돼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기 하여튼 고소하시는 건 자유신데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그 사기 범법행위가 명확한 거. 중구난방으로 막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막 다 쓰실 필요 없고 너무 막 그러면 오히려 막 이제 막 이 뒤섞여 불성취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한 것만 이렇게 하셔서 다시 고소 진행하시면 되죠 뭐. 처음엔 대출금 7억 3천여만 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혜진 씨. 그런데 신 씨가 혜진 씨 명의로 산 토지를 임의로 사고 팔며 대출금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 명의 대출금 가지고 제 명의 땅을 사뒀다가 그 땅을 팔면서 본인이 갚고 있었어요. 제가 매매계약서나 등기 권리증 한번 받은 적이 없고 이것도 고소 이후에 제가 제 명의로 돼 있었구나라고 등기를 확인해가면서 알게 된 거고. 하지만 1억 7,500만 원의 대출금이 남아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혜진 씨. 신 씨를 다시 고소했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도 불기소된 것이 억울했던 혜진 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 씨가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주변인들에게 보냈다는 혜진 씨. 이 사진 유포가 명백한 범죄예요. 억울해도 이 사진은 정말 유포했으면 말아야 됐었는데. 동업자, 상급자한테 내 이런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알리고 직장 내 내부 고발을 하고 제2의 피해자, 제3자 피해자 나오지 않기 위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한테 당신도 피해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그냥 모든 기간에 내가 민원을 제기하고 뭐 고소를 하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했고라고 한다고 보면은 안갚음 이런 거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검찰 측에서는 파악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혜진 씨의 무고죄 신문에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신 씨. 혜진 씨가 신 씨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이게 뭐 범죄를 저지른 거로 봐야 되니까요. 또 신 씨는 혜진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나체 사진도 연인 시절 영상통화 중 찍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혜진 씨의 무고죄가 인정됐습니다. 현재 항소 중이지만 억울하다는 혜진 씨. 아이고. 저를 꽃뱀 누명 씌우고 몰아가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13살 이상이나 많은 늙은 사업주랑 그 무슨 말하는 것처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며칠간 명의를 빌려가지고
애를 갖다 저리 신체 저거 망쳐놓고 신용불량자 만들어놓고 하니까 진짜 가슴이 무너지지요. 그런데 고소를 준비하던 중 신 씨가 이혼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혜진 씨. 신 씨 아내에게도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냥 직접 만나봤습니다. 신랑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계좌. 들었어요. 아니고 저한테도 이상한 뭐 문자를 보고 주변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뭐그 내용이 안 되는 모르니까. 그렇다면 신 씨는 이 모든 일에 어떤 입장일까? 제 입이 더러워서 맞아 그래요. 그거 법정에서 다 밝혔는데 뭘 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서요. 그거는 뭐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게 당기가 좀 싫어요. 피해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오히려 가해자가 된 혜진 씨.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티겠답니다. 저는 지금 약을 먹지 않으면 사실 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정신과 약도 하루에 5번 이상씩을 먹고 지낼 정도로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어렵지만 아이들 위해서 저는 꿋꿋이 하루하루 살아가보고 그러다 보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